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여러 행사들을 갖지 못해서 많은 분들을 뵙지 못했는데 또 어느덧 이제 저희가 맡은 사업단이 3년 가까이 돼서 오늘 이제 3년 동안 했던 연구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해 드리는 성과 발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제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사업을 이제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 그다음에 중점 사항은 뭔지, 그다음에 대표 성과 이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업이 이제 태동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대기오염이 생겼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에너지가 급격하게 많이 사용되면서 실은 2003년에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중심의 대기 오염만 관심을 가졌는데 2013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1개월 동안 굉장히 극심한 스모그가 생겨서 결국 미세먼지가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016년에 이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수립 등 이런 일련의 노력들, 특히 이제 2016년 11월에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이제 국가에서 수립하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2017년 8월에 이제 대기과학 분야 최초의 대형 연구 집단으로 본 사업단이 이제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배경에서 이 사업단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단은 이제 2017년 8월 8일부터 이제 금년 이제 9월 15일까지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이제 제가 소속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제 주관기관이 되고 이와 같이 한 80여 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연구원은 이제 박사급 240명 정도에서 이제 한 600명 가까이가 본 연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굉장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사업단장을 맡으면서 저희 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 과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 과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이 크게 한 목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은 이제 이 미세먼지 부분이 3년에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럼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연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지혜를 모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미세먼지가 온 국민의 관심이 사항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시민 교육도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어떤 추진 전략을 갖고 이 사업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단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4차 년도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연구가 수행되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사업단이 임명이 되고 이렇게서 저희가 1차 년도에는 이제 크게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중 간의 국제공동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주과학기술원이 베이징 대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이제 매년 공동 측정을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차 년도부터 이제 제가 매년 그 중간중간 성과를 제가 이게 이렇게 3번 이게 나누어서 이제 제가 국민들한테 어떤 궁금한 사항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3차 년도에는 저희가 항공 측정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고 또 작년 6월 달에는 제철소에 탈출 촉매 시스템 실증을 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업단 성과 발표회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세먼지 사업단에서 이제 수행한 연구는 제가 2016년 11월 달에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 기술 분류 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3대 대분류에 10개의 중분류가 있는데 그중에 본 사업단에서는 7개 중분류에 해당되는 분야를 이제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아까 윤수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그 4개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 당시에 해야 되는 부분들을 15개 과제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기관에 이렇게 오늘 이제 여기 세부 사업단장님들이 나오셔서 각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15개 과제들이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상당히 어떤 결집력 있게 어떤 그 설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키지 형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여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가 얼마큼 줄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인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측정이라든가 스모그 챔버라든가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와야 그래도 과학적으로 이제 어떤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얼마큼 줄여야 된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래서 기술도 같이 준비해가는 이런 식으로 패키지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1세부 사업단, 2세부 사업단, 3세부 사업단이 이 세 개 사업단이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제 이 사업이 추구됐던 게 기존 연구하고 다른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생활 속에서 궁금하신 부분들, 그래서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 이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실생활에서 과연 성능을 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또 시민과 같이 그런 결과를 논의를 통해서 이런 규격에 반영해서 제도화시키고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건강이 얼마큼 안 좋아지는지도 분석을 해서 국민들이 우리 건강 수준이라든가 경제적인 수준에 맞게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이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성과로 이제 크게 7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이 사업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근거가 뭐냐? 이런 데 이제 가장 이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만드는데 본 사업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뒀고,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겨울철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미세먼지 많이 생기면 우리나라 많이 이동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래서 기상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이동해서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가 생기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상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는 이제 서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분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건조한 상태보다는 이제 수분이 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질산염이라고 하는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또 이론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잼스라고 해서 우리가 환경 유성을 이제 쏘아 올렸는데요. 이런 유성으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이제 넓은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출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냐 이런데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저희가 이제 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또 휘발성 유기화물이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산출해 보면 상당히 우리가 기존에 지상에서만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런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든가 어떤 중국이라든가 이런 동북아 지역의 어떤 배출량의 변화 같은 것들을 이제 위성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역량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연 이제 얼만큼 기여하느냐, 중국에서 이런 것들인데, 실은 이제 기여도를 산출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원인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들을 이제 저희가 정립을 했고요. 한 예로 보면 이제 저희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 장기간 보통 이제 기존의 기여도에 대한 정보들은 굉장히 단편적인 시기에 그 정보들이 많이 나와서 들쑥날쑥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해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중국의 기여도가 높아지더라.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어떤 방법, 어떤 배출량을 쓴다든가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가 이제 배출량을 산정하는 그런 정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지역별로 우리나라 굉장히 넓지 않은 지역이지만 또 오염도가 또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이제 전라북도나 이런 데는 우리 산업단지도 없는데 왜 오염이 심하냐, 그리고 또 울산이나 이런 데는 어떤 중국하고 다른 또 여름철에 또 미세먼지가 많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역별 다른 특징들을 저희가 관측, 또 수용 모델, 또 대기질 모델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각 지역의 특징들을 또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책자로 정리해서 어떤 그 지자체라든가 어떤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그 궁금해하는 부분이 결국 이제 애보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애보 부분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기상이라든가 또 배출량, 그리고 이제 초기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그 관계식들이 잘 이게 정립이 돼야 되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동북아 환경에 맞게 저희가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했고, 특히 이제 이런 거 자동차 이동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VOC라든가 휘발성기관물의 배출량, 특히 이제 그 동북아 환경에서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수식화시켜서 이런 그 대기질 모델에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까지 돼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선진국형 연구를 통해 가지고 예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결국 미세먼지 나오는 걸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사업장 대표적으로 이제 제철소에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원인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기존의 우수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 시작 단계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온에서도 이제 다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탈취 촉매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3m 백들을 썼던 것들은 이제 15m까지 길게 해서 좁은 공간에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실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탈환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을 폐기물을 이용해서 이제 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실증을 해서 결국 이제 상용화 기술을 확보를 함으로써 바로 이제 이런 그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결국 이제 이 미세먼지 부분이 3년 안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측정망이라든가 관측 자료들이 기존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개별적으로만 관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요즘 얘기하는 빅데이터, 이런 통합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미세먼지는 이제 지상보다는 이제 상층에서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행기라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업 시작할 당시에는 이제 조그만 비행기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미세먼지의 현상을 어떤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 사업을 통해서 21연승 비행기를 구축해서 독자적으로 이제는 이제 한국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그리고 이제 스모그 챔버는 이제 자연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그런 걸 재현할 수 있는 건데, 조그만 크기의 챔버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실험하기 어려워서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모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2.7 정도 되는 스모그 챔버도 구축하고, 이와 더불어서 또 고가의 장비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화학 성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동아시아의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의 이동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모델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결국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가장 민감한 집단인 초등학생, 어르신,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하고 어떤 건강 영향을 어떤 노출되는 양하고 역학, 결국 이제 건강 지표를 좀 이렇게 같이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해서 이와 같이 어떤 이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양의 상관관계, 또 빨간색으로 된 의무 상관, 이런 지표들이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달라지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발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높아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찾게 되는데, 그럼 마스크를 쓰게 되면 좋아지느냐, 건강에 마스크를 쓰게 되면 당연히 마스크가 먼지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먼지는 잘 걸릴 수 있는데 건강상으로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을 때 마스크를 쓰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시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마스크를 쓰게 됨으로써 신체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어떤 선택적으로 이렇게 착용할 필요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저희가 또 마련해서 논문으로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에서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실내에서 많이 생활하게 되는데요. 보통 주택에서 일상적으로 한 60%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주택에서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공기청정기, 또 조리할 때 나오는 먼지를 제거하는 레인지 후드,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지은 집들은 이제 환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제품들을 잘 활용하면 미세먼지를 또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실내로 이제 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밀폐된 챔버에서 실험을 해서 나온 성능을 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밀폐가 잘 안 돼 있는데 성능이 제대로 나올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실제 아파트에서 이제 실험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따 한방호 박사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우리가 주택 생활 환경에서 미세먼지를 잘 대응하려면 또 필터라든가 이런 소재 기술이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소재 기술의 어떤 중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죠. 저희 사업에서는 이런 정전기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정전 나노 필터 소재를 대학에서 개발하고 또 기업에서 이제 이런 필터팩을 제작해서 또 이걸 실제로 주택 환기 설비에 적용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잘 못 가시지만 음식점, 직화구이 이런 데서 이제 끈적끈적한 먼지들이 많이 나와서 실은 이제 도시 지역의 어떤 미세먼지의 어떤 좀 주된 오염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미세먼지가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집진기로 잘 잡을 수 있지만 이제 세정이 안 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세정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로 이런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점에서 이런 현장 시험도 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 미세먼지를 집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까 말씀 마스크 어떤 효용 이런 부분 생활에 대한 정보들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또 합리적인 정책들을 수행하는데 어떤 국민 수용성도 높아져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시민 교육을 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결국 이제 주민들은 지자체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9개 지자체하고 21번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1,430분의 시민 어떤 파수꾼을 저희가 양성했습니다. 이분들 연령대를 보시면 대개 이제 50대가 많고 또 60대도 많으시고 또 40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고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이런 분들과 또 활동을 해서 이런 리플렛도 만들고 이런 지속적으로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하면서 상당히 이제 저희가 중점을 뒀던 게 결국 이제 어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실은 미세먼지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 또 미세먼지에 대한 견해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업단은 어떤 일반 시민, 기업, 공공기관, 정부 또 전문가들끼리 실은 전문가들끼리도 이 소통하는 것도 또 이게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전문가의 심층 토론, 저희 연구 결과들을 또 같이 전문가들이 리뷰하는 심층 토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런 거 하는 중에 또 경기도에 지식이라는 또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강좌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 이런 활동들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해지면서 어떤 공공에 대한 R&D 부분들이 많이 수요가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공공 R&D를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 우리 활동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사업단 활동 백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부분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근데 설계 부분이 전문가들끼리만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중요한 이슈 뭐 고농도 미세먼지, 학교, 어린이집, 정책이라든가 지역 미세먼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쭉 지금까지 한 13번 정도 하면서 결국 전문가들이 주제도 발표하고 시민들과 토론도 하고 또 이런 와중에 이제 시민들한테 뭐 3분 발언대라든가 일문일답 뭐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저희가 마스크 착용 교육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실은 미세먼지 때 마스크를 이제 제가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처음에는 모르셨는데 제가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KF가 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좋은 걸 사더라도 착용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틈새가 있다든가 이러면 또 이게 효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기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얼만큼 잘 착용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슈 보고서를 만들고 또 어떤 연구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연구 사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좀 안 되는 부분이 협업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제가 항공 측정 시스템을 저희가 개조하는 것들은 사업단에서 이제 개조 비용을 드렸지만 또 거기 안에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용까지는 안 돼서 그런 고가의 장비들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갖고 있는 걸 지원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산업단지 상공의 항공 측정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대기환경연구소라고 해서 지역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있는 측정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 자료들을 저희 연구자들한테 제공해서 연구자들이 그걸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해석해서 이와 같이 이제 고농도 사례 분석 보고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논문으로 게재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런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협업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필터 소재를 개발해서 제품화시키는 이런 일련의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에 어떤 식으로 협업해서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저희 연구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저희 연구 성과물들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에버 시스템이라든가 관측 통합 플랫폼이라든가 뭐 건강 영양 이런 자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이제 사업장이라든가 환경 기업에 바로 활용될 수 있겠고 국민들한테는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서 이제 그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저희가 이런 대표적인 어떤 연구 성과물들은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현장 맞춤형 발생병 원인규명 고도화 사업의 대표 오염원에 대해 심화 연구로 또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 연계 사업에서도 이런 성과물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후년부터 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다부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결과물들이 이제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이제 3년 만에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만든 질문이 3년 만에 끝나느냐, 언제 끝나냐 그런데 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단락 매듭을 짓고 또 새롭게 이제 또 출발하는데요. 저희 연구자들은 결국 이제 정부하고 국민들에게는 동북아 이슈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지역이 점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지역 주민 그리고 정부하고 지자체가 잘 협업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진들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